영상에 댓글 보니까 왜 20평대는 안 해주냐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20평대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제작할 수 없는 여건에도 데이베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성 가구들을 몇 개 추려서 데이베드의 기능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화 여러분, 무화공간 오소장입니다.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데이베드 영상입니다. 예전에 나갔던 이 데이베드 영상이 정말 폭발적인 관심과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죠. 우리 마케팅팀에서 댓글들을 좀 분석해봤는데 어떻게 기성품을 구매하고 또 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가구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 연락 오시는 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없어서 데이베드에 관한 제작하는 팁과 구입 가구를 활용해서 집을 세팅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무화공간이니까 데이베드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권력가나 지배계층들만 이 체어, 이 가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워서 밥 먹는 이렇게 널쩍하고 길게 생긴 그런 가구들이 있어요. 얘들의 이름이 뭐냐, 클라인과 트리클리늄이라고 하는 가구입니다.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이렇게 여러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로 넘어와서 이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현대 디자인이 만들어졌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데이베드를 역사를 해석해서 다시 만든 분이 미스 반데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계하신 바르셀로나 데이베드가 있어요. 아마 지금 영상에 이 이미지 나가시면 나 이 이미지 아는데 얘기하실 거예요. 바로 바르셀로나 체어입니다. 데이베드가 낮잠을 자거나 앉아있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그 용도로 많이 보급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베드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공간이 제안했던 데이베드는 앉아서 쉬거나 잠잘 수 있는 기능 외에도 수납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로 더 추가됐잖아요. 여러 용도가 데이베드라 부르는 한 가지 디자인 가구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용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예전에 이 오서장의 15평 집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처음 이 데이베드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저희 집에 수납과 낮잠도 자고 의자도 쓸 수 있게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되게 반응을 하셨는데요, 이런 챕터가 있어요. 데이베드가 있는데 손님이 많이 왔을 때 그 플라스틱으로 된 접이식 의자를 펼쳐놓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있는 그런 걸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이 데이베드는 높이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자의 높이값과 같을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죠. 왜냐? 의자의 기능을 겸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반영된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지 몰랐는데 그때 지금 9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이때 보면은 제작 가구와 데이베드, 수납과 의자 기능까지 겸한, 그리고 약간의 소파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도입된 데이베드가 적용됐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데이베드를 제작할 때 어떤 사이즈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무화공간에서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 적용되는 치수이니까 제작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데이베드의 높이값입니다. 무화공간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 데이베드를 의자로도 활용하고 약간의 소파 기능, 그리고 데이베드, 약간 낮잠도 잘 수 있는 그 기능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시판되는 많은 기성품들 중에 높이값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바닥에서부터 구조틀까지의 높이를 350 정도로 하고 위에 올라가는 쿠션을 100 정도로 만듭니다. 그럼 토탈 높이 값이 얼마죠? 450입니다. 왜 450이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의자의 높이가 450, 즉 45cm 정도 높이가 돼요. 의자의 기능도 겸하는 데이베드를 갖고 싶어 하는 거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쿠션의 단단함에 대한 정도예요. 왜냐면 쿠션이 이 소프트한 게 있고 딱딱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누웠을 때도 등이 좀 베기지 않고 앉았을 때도 너무 꺼지지 않아서 이 의자와 소파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이 쿠션감을 원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때는 전화를 걸어보시면 이런 쿠션 제작 업체에서 저밀도 쿠션 스펀지를 말할 거고 하나는 고밀도 스펀지를 말할 겁니다. 근데 고밀도 스펀지를 쓰시는 게 앉았을 때 적당히 꺼짐이 있고 또 누웠을 때 등베김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고밀도 스펀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 데이베드에 등받이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도 쿠션을 뒤에 놓고 좀 기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약간의 뒤턱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 총 높이가 450 의자 높이인데 이 450 기준에서 뒤턱을 높이는 거를 250 정도로 이 전후로 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250이 우리가 등받이를 높게 만들어 버리면 시각적으로 좀 차폐되는 경우도 있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를 아예 안 만들어 버리면 쿠션이 넘어
넘어가겠죠. 250 정도 높이가 저희가 여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좀 적합하다는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으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뒤에 턱을 만들 때는 이 EP라 부르는 가구판 한 장으로 만들게 되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이 기댔을 때 부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때는 밑에 추가판을 이 전체 250cm보다 좀 더 낮게 뒤에 보강판을 만들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구조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 보강이 좀 필요하다. 어차피 제작 가구 만들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뒤에 등받이 구조체가 있고 데이베드가 있고 그리고 쿠션이 붙는다는 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높이 값이 얼마일까? 통상 360 정도, 낮게는 300까지 만들고 있어요. 왜 300에서 360이냐? 우리가 설계하는 공간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답답함을 줄이기 위해서 낮고 넓게 깔리기에 그런 시각적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낮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등받이 높이가 36cm, 360 정도로 만드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900을 넘지 않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우리 집에 들어가는 가구나 형태 중에 바닥에서 900 이상 올라오는 게 아일랜드가 가장 높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보다 높은 게 올라가면 좀 시각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집이라고 하는 공간들은 층고가 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810 정도가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기능적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뒷판을 이보다 높여 올리실 때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베드의 깊이값을 알아야 되겠죠. 깊이값은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반다리하고 앉거나 좀 가끔 누울 수 있는 여기에 더 중점을 맞춘 깊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의자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한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베드의 기능에 더 충실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데이베드의 이 깊이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0에서 750 정도로 제작을 합니다. 앉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의 기능도 겸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너무 좁으면은 아예 누울 수가 없고 불편하게 누워야 되니까 대신에 너무 넓으면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자의 기능이 조금 기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00에서 750 정도로 적용하는 이유가 쿠션 한 장 정도를 놓았을 때 의자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쿠션을 뺐을 때 누울 수도 있는 그 깊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의자의 기능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케이스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최소 치수 그리고 권장 치수. 자, 최소 치수는 사람이 앉는 그 허리 라인부터 엉덩이 허벅지 아랫부분까지 450 정도가 저희는 최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앉는 이 부분에서 등받이 쿠션의 두께는 얼마냐? 50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500 정도가 되겠죠. 요게 최소 치수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식당 의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넓었을 때 좀 편안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치수는 제작 쿠션 50 그리고 이 좌석 깊이 530 토탈 얼마죠? 580으로 만드시면 좀 편안한 좌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등판만 제작을 하고 이동 쿠션을 같이 활용한 사례입니다. 최소 치수가 엉덩이 앉는 부분 450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쿠션이 놓여지는 그 공간을 150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럼 이게 두 개로 돼 있을 때 600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권장드리는 치수는 똑같이 이동 쿠션은 150이고 앉는 부분이 530 이 치수를 더해보면 680입니다. 이 사이즈가 저희가 권장드리는 치수예요. 왜냐하면 좀 넓게 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계획 치수는 실제로 최종 높이값 그리고 두께값들을 설명을 드린 거죠. 혼자 독립해서 세울 때는 18mm, 20mm 되는 이 가구판 하나로 버티기에는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혼자 독립해서 세울 때는 구조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 치수를 먼저 아시고 구조보강 치수들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이걸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무화공간에서 적용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레이아웃이나 주요 특징 같은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컨텐츠는 조회수가 59만 회 정도 나온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식탁이 거실로 나오는 레이아웃이었고요. 창가 쪽에 데이베드가 설치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거실에서 TV를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옆방을 좀 확장을 해서 미디어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가 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 데이베드는 실제로 평소에는 소파 겸용 그리고 약간 누워서 쓸 수 있는 이 베드 겸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는 이 식탁이 확장이 됩니다. 되게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 영상도 조회수가 27만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변경을 통해서 식탁 자체가 주방 안에 들어있고 거실에는 TV를 사용하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창가 쪽에 데이베드를 놓고 그리고 소파를 겸할 수 있는 데이베드를 좀 넓게 제작해서 TV 맞은편 벽에다 제작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때는 접이식 플라스틱 테이블 거기에다 식탁보를 씌워서 거실에 갖다 두고 데이베드를 의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리딩 누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책을 읽기 위한 되게 아늑한 공간을 리딩 누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창가 쪽에 있는 그 데이베드에 그 측면으로 책장이 제작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례는 리딩 누크를 겸할 수 있는 이 기능까지 접목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책을 읽기 위한 굉장히 아늑한 그런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례는 이것도 조회수가 39만 회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인체 치수에 대해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 가족분들께서 두 분 다 진짜 어디 모델 같은 키가 굉장히 크셔서 이분들 키에 맞는 저희가 인체 치수가 고려된 이 계획이나 가구 높이나 이런 설계값들을 적용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이 창가 쪽과 이 거실 벽면을 기역자로 둘러싸있는 이 데이베드가 적용됐는데요. 제가 권장 치수를 말씀드릴 때는 베드의 기능이 더 중요한 케이스에는 이 폭이 750 정도 말씀드렸었고, 의자의 기능이 더 중요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80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가족분들은 키가 굉장히 크다 그러셨죠. 이 무릎과 고관절 사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체 치수를 고려해서 창가 쪽에는 830, 그리고 이 벽면의 면에 있는 쪽에는 620을 고려한 그런 치수입니다. 그럼 키가 크면 의자도 더 높게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높게 데이베드를 만들어 버리면 기존 기성 식탁과 기성 의자를 같이 놓고 써야 되는데 기성 의자의 높이와 제작한 데이베드 높이가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유용하지, 높이를 올리는 거는 나머지 기성 가구의 조합에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되게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제작할 수 없는 여건에도 데이베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성 가구들을 몇 개 추려서 데이베드의 기능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데이베드라 검색하시면은 아기 침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검색어로는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 제작 벤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런 꽤 여러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이 제품을 직접 사보고 이 제품의 품질이나 뭐 환경 등급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후기나 상세 페이지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택했던 이 제품은 2인용과 3인용으로 나누어지던데요. 2인용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1200, 그리고 3인용 같은 경우에는 16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깊이는 동일하게 600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높이 값이 450에서 470 정도 돼요. 그럼 의자의 기능을 겸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 제품을 픽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무아의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적용했을 때 어떤 장점과 효용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보니까 왜 20평대는 안 해주냐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20평대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 프로젝트가 20평대 정도 사이즈의 거실 크기입니다. 이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거실의 사이즈는 가로가 3550이고요 세로가 3100 정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거실로 식탁이 나오지 않는 경우였죠.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V 맞은편에 있는 거실 벽에는 저희가 2인용 모듈이라 불렀던 1200짜리를 두 개를 놨어요. 창가 쪽에는 3인용이라 말씀드렸던 1600짜리 하나, 1200짜리 하나를 놨어요.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은 코너에 공간이 남죠. 이 코너 공간에는 이런 장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주면은 공간이 좀 디자인적으로 좀 밀도 있어 보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면 제작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들과 좀 유사한 느낌을 안 가지시나요? 저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평대 아파트에서는 식탁을 놓더라도 주방에 큰 식탁을 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든 구조이니까. 근데 지금 이 데이베드를 적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접이식 이런 플라스틱 테이블을 활용해서 얘를 좀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을 활용해서 주방을 좀 대면형 아일랜드, 좀 큰 아일랜드를 집어넣었을 때 식탁이 어디를 위치해야 되는가, 거실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케이스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거실에 TV가 있는데 식탁이 거실로 나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계획안처럼 식탁이 창가 쪽으로 붙으면 좋아요. 왜냐? 한쪽에서는 좀 앉아가지고 TV를 바로 시청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식탁을 창가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TV를 시청하는 데 방해가 좀 덜 하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TV를
TV를 거실에서 아예 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식탁을 창가가 아니라 거실의 면에 있는 쪽으로 돌리고, 그럼 반대편은 TV가 없으니까 공간이 비겠죠. 그쪽에다가는 이런 책장을 놓으면은 거실이 꽤 아늑한 서재 공간 겸 데이베드도 쓸 수 있는 꽤 매력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획안입니다. 사실 이거는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마케팅 팀이랑 이걸 굳이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거실에 침대를 놓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배치를 보시면 이 거실 초입부에 식탁을 배치를 하고 반대편 복도에는 기성의자를 놨죠. 그리고 제가 앞서 보였던 600짜리의 이 모듈 3개를 나란히 놓습니다. 침대 같긴 하죠. 침대의 기능은 앉는다기보다는 수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드한 스프링을 선택을 하셔도 이 매트리스의 의자 같은 이 쿠션감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너무 푹 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침대를 놓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런가 하면 데이베드를 좀 과하게 확장을 해서 좌식 겸 데이베드를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걸 접목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고객님들은 앉아서 쓸 수 있는 입식을 원하시는 남편과 좌식 생활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내분이 그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저희가 공간적으로 풀어드린 거였어요. 한쪽이 평상처럼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고 한쪽이 아예 입식으로 리클라이너가 놓여져 있는 공간이에요.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도 가끔씩 안부 문자 회사로 연락 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좌식으로 누워서 TV 보시고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남편분은 허리가 좀 아프시니까 나는 무조건 의자에 앉거나 리클라이너 있고 싶다. 지금도 되게 재미지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기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식탁과 이 매트리스가 올려져 있는 구조니까 이렇게 붙여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되게 좀 황당한 아이디어 같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0평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평대는 제가 식탁이 들어와 있는 이 거실 레이아웃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20평대보다 30평대가 조금 크다 보니 지금 보여드리는 계획안에서 식탁만 덜어내도 레이아웃이 완성이 됩니다. 그거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황의 크기는 가로폭이 4000배, 세로 깊이가 4200 정도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계획안이 예전에 거실 서재와 콘텐츠 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계획안 사이즈입니다. 무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꽤 적절하게 30평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크기라서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0평대에서 보여드렸던 창가 쪽에 데이베드가 설치가 되고 벽 쪽으로 또 위치하죠. 뭐가 달라졌을까? 크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조금 더 커졌으니까 30평대는 조금 더 큰 걸 놔도 된다. 자, 그 사이즈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가 쪽에 1200 모듈 2개를 놓고요. 거실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거실에는 1600짜리를 2개를 놓으면 됩니다. 지금 식탁을 제가 거실로 굳이 들어오는 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레이아웃은 거실을 6인용 혹은 8인용 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실 서재와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TV를 거실에서 안 보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계획안처럼 책장을 반대편에 활용을 해서 좀 서재화 혹은 수납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집이 TV도 본다, 그런 케이스에는 수납장 위에 TV를 올려주셔도 꽤 괜찮은 조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계획안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공간이 이렇게 확 트여있고 넓어 보여서 이게 적합한 가족들이 있고요. 공간이 좀 이렇게 재미지게 위호됐다라고 표현하죠. 조닝이 돼서 공간에 좀 이야기가 있는 그런 배치도들은 좋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탁을 세로로 돌려서 뒤에는 지금 1600짜리 이 데이베드 기성 모듈을 이렇게 니은자로 겹쳐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앉을 수도 있고 진짜 식탁도 지금 이 공간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창가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얘가 니은자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이 되게 아늑한 세로 공간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모델링에서 보셔도 리듬 있지 않나요? 이 공간에는 1인 체어 2개를 놔서 창밖도 보면서 커피를 한잔 해도 되고, 리클라이너라 그러죠. 긴 이런 리클라이너를 놔서 반대편에 있는 책장 모드라고 같이 혼용을 해서 리듬 넣고 공간, 책을 좀 릴렉스 하면서 창밖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 배치입니다. 이 배치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입식으로 좀 어떻게 앉힐 수 있을까? 이제 먼저 이 데이베드를 벽 쪽으로 일렬로 배치를 하고요. 식탁을 세로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접이식 탭을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뭐 작은 방에 넣어놨다가 펼쳐가지고 연결을 해요. 식탁판 하나 덮으면 딱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의자, 애기 책상 의자부터 스툴부터 아니면 혹은 뭐 이케아 접이식 의자부터 다 가용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배치만 보셔도 테이블 2개가 세로로 놓여지게 됐죠. 둘러앉으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거든요. 대신 귀찮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 공간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변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굉장히 많은 사례와 이런 케이스와 계획안들을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두셨다가 우리 가족의 이 라이프 타임 스케줄에서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차용해 보셔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나다 공간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 속에서 되게 좋은 시간이 쌓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획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